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베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현장은 갑자기 통제됐고 언론은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의 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모두가 침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함께 보시죠.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오랜 시간 쌓아온 방산 기술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신형 프로젝트에서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를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 배치 방식부터 내부 구조까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참고 수준이 아니라 거의 복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묘한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스스로 이해하고 만든 사람의 확신이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도 결과가 같을 거라는 착각이었지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 수천 번의 실패와 수정, 그리고 현장에서 흘린 엔지니어들의 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단순히 베낀다면 결과가 같을 거라 생각한 건 기술을 물건으로만 본 시선이었습니다. 중국은 그 복제 작업을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시간 단축을 목표로 안전 규정도 생략했고 테스트 과정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보도자료는 화려했습니다. 자체 기술력으로 완성된 신형 시스템. 하지만 그 안쪽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위험한 실험인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도면 일부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용접 각도, 냉각선의 길이,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까지 한국 원본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세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실제 작동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불균형이 생길 구조였습니다. 그 차이는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기술자라면 단번에 알아챘을 겁니다. 중국이 놓친 건 바로 그 미세한 감각이었습니다. 설계도에 적히지 않는 감각.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의 축적. 한국 기술자들은 실패의 순간마다 그 이유를 기록했고 다음 세대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남겼습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와 기억이 결국 한 나라의 방산 기술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속도였고 성과였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완성했다는 문장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시험 일정을 앞당겼고 모든 게 완벽하다는 보고서 한 장을 올린 뒤 현장을 봉쇄한 채 첫 가동을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복제 기술이라 해도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설계 검증 과정에 참여했던 외국 기술자들이 하나둘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기술이란 건 언제나 정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함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게 저의 경험이었고 그리고 곧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공개 행사도 시범 영상도 없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언론을 불러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할 시점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상할 만큼 잠잠했습니다. 군 내부 관계자들조차 세부 일정조차 공유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분위기는 처음엔 자신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무언가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 그들은 결과를 공개하기보다 오히려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부 기술자 한 명을 통해
그곳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 끝에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산 실험이 시작되면 수백 명의 기술진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한 줄의 오차라도 발견되면 즉시 시스템이 멈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최소 며칠간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중국은 달랐습니다. 속도가 우선이었고 보고서는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료 상태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상 현상을 노이즈라고 불렀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결과를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그 목소리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가 있던 자리도 며칠 뒤엔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에서 유학한 연구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가까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구조가 완성형이 아니라 복제형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퍼뜨린다며 제외됐다고 했습니다. 시험 일정은 계속 앞당겨졌습니다. 계획표에는 빨간 글씨로 1차 점화 D-7이 적혀 있었지만 모두가 그 날짜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진행 속도에 시스템 검증은 끝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는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시험 완료라는 보도문이 배포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짧아졌고 보고서는 형식적으로만 제출됐습니다. 누구도 솔직히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 한 줄의 코드 오류가 그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요.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동 앞에서 한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베낀 겁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험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고요했지만 안에서는 점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보안 요원은 늘어났고 통신망은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현장을 지우기라도 하려는 듯 모든 기록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시스템이 가동 준비 완료로 바뀌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천천히 깜빡이던 그 순간 누군가의 손끝에서 전원이 눌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르게 될지. 시험 당일 아침 현장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기술진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고 각자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 했지만 그 웃음은 끝내 퍼지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의 벽면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 데이터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가동 5분 전부터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결 오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곧 센서 수치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라던 보고와 달리 데이터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시 화면의 색깔이 순간적으로 붉게 변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온도가 기준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부는 즉시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언론 통제 구역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패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점화 명령이 내려진 순간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깜박이며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폭우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 속에는 명확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입력값이 일치하지 않았고 일부 회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한 줄의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시스템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끝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현장 주변의 통신망은 그 즉시 차단되었습니다. 위성 신호도 불안정해졌고 현지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급히 철수했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단 한 곳 로컬 서버에 기록된 로그만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예기치 않은 중단, 원인 불명. 이상 현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관제실의 조명이 깜박였고 모니터 한쪽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담당자가 급히 시스템을 종료하려 했지만 이미 중앙 제어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수동 전환이 안 됩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미소 성공을 자축하는 포스터. 그러나 그 이면에서 어딘가에서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식 발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예정된 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뒤로 모든 데이터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술진 일부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현장 출입 명단도 삭제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요. 모든 절차가 너무 빨랐고 너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실패를 숨기려는 완벽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 익명의 기술자가 조용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그걸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는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현장은 통제되었습니다. 모든 출입문이 잠기고 비상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인원들은 무전기를 통해 정지 명령을 들었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빛이 깜빡이던 관제실 안에서 데이터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서버 연결이 끊기고 모든 기록이 암호화되며 외부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떤 공식적인 영상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에는 언론 취재진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신이 끊긴 시점부터 그들은 신호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송신 트럭의 전원이 갑자기 꺼졌고 카메라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초기화됐습니다. 남아있던 영상은 단 몇 초. 희미한 불빛, 흔들리는 프레임, 그리고 누군가 급히 달려가는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중국 관영 언론은 정상적인 점검 과정이었다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외신 기자들은 곧장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시험장이 있던 지역 근처에서 미세한 열 반응과 전자파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점검이라면 나올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시험 현장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내부 인원은 외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몇 기술자들의 가족은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기밀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단 2문장뿐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익명의 내부자로부터 또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떨리는 손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게 삭제되고 있습니다. 서버가 비워지고 기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조차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의 문장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이후로 그와의 연결은 완전히 두절됐습니다. 며칠 뒤 위성 영상이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시험장이 있던 지역 중앙에 작은 흰색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발 흔적이라고 단정할 순 없었지만 전문가들은 열 분포를 분석해 고온 반응의 흔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그 흔적이 테스트용 장비 교체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다녀온 관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내부 문서들이 급히 분류되었습니다. 보안 등급 상향, 외부 유출 금지, 기술 도면 폐기. 이 세 가지 문장이 모든 보고서에 동시에 표시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프로젝트 명칭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청룡 7. 그 이름은 이후 몇 달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마을 주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당일 먼 곳에서 커다란 굉음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전등이 동시에 깜빡였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멈춘 직후 군 차량들이 몰려왔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지역의 모든 길은 폐쇄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언론의 질문에 단 한 번도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적인 기술 발표, 외교 행사. 모두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홍콩과 유럽의 독립 언론사들이 자료를 확보했고 시험 현장의 영상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영상은 7초 남짓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 하얀 섬광이 번쩍이며 화면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프로세스 종료. 원인 불명. 기록 손상. 그 영상이 공개된 이후 중국은 관련 기자들의 모든 계정을 차단했습니다. 영상은 삭제되었지만 이미 전 세계로 복제된 뒤였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중국은 무엇을 숨기려 했는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한국 기술을 흉내낸 결과 자체를 감추고 싶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들의 자존심과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늘 남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기술의 흔적은 완벽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불빛과 열반응,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언젠가 다시 밝혀낼 것입니다. 시험 현장이 봉쇄된 이후 중국은 완벽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른 이슈를 내세웠고 국영방송은 새로운 산업 성과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한동안 중국의 방산 관련 뉴스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영국 BBC가 위성 열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시험장이 있던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관측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문지 또한 일반적인 테스트로 보기 어려운 폭발 패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로이터와 AP통신이 이 사실을 인용하며 세계 언론의 시선이 일제히 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사진에는 한때 거대한 구조물이 있었던 자리 위로 새하얀 먼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인공위성 분석 결과 그곳의 지표면 온도는 주변보다 70도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단순한 점화 실험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불안정한 반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원인이 된 기술 구조가 한국의 특정 시스템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제 언론들은 조심스레 한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K방산. 한국의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구조. 한국의 설계 원리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정황. 하지만 정작 중국은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신의 왜곡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술의 일부가 무단 복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들은 실험 장비의 냉각선 구조와 제어 알고리즘이 삼성하나 LI지넥스원 등 한국 방산 기업의 기존 특허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곧 전 세계 군사 포럼에 회람되었고 중국은 국제적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시점에서의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피했습니다. 언론의 질문에도 확인할 수 없다는 짧은 답만 내놓았지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계와 학계는 달랐습니다. 한 연구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은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도면만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 말은 곧 중국이 단순히 복제의 벽에 부딪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다시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포럼에서는 K기술 신뢰성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유럽 기업들은 한국과의 공동 개발 제안을 늘렸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기술을 가진 나라인가? 중국 내부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관련 연구진 일부를 재배치하며 프로젝트 청룡의 모든 기록을 봉인했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고 온라인에서도 관련 게시글이 순식간에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전 세계는 그들의 침묵에서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국제 분석기관들은 이후 이 사건을 복제 기술의 실패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복제는 창조가 아니다. 그 문장은 결국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의 평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건 단순한 기술의 격차가 아니다. 그건 신뢰의 차이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험 실패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진짜 가치를 세상이 확인한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세계 각국 언론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자 중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계획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폭발이나 사고는 없었으며 외신 보도는 모두 왜곡된 것입니다. 짧고 굳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문장은 자신감처럼 들렸지만 그 뒤에 흐르는 공기의 냄새는 분명 달랐습니다. 중국은 곧이어 외신 음모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과 서방 언론의 협공이라 주장했습니다. 공식 성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소문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와 영상은 중국 내부에서 직접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외신들은 되레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영상이 삭제되었는가? 왜 현장 연구원들이 침묵하는가? 중국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신형 전투기 항공모함 경제 회복률. 사건의 그림자를 덮기 위한 듯한 연속된 보도였습니다. 그 사이 시험장 인근에서 일하던 기술자 몇 명의 이름이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중단 이후 타 부서로 전출되었다고 발표됐지만 그들의 가족은 거주지조차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시도하던 기자들은 경찰의 제지를 받았고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팀은 체포됐습니다. 모든 흔적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 또 다른 내부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며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고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중국은 또 한 번의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은 문제의 영상은 조작된 합성물이며 실제 실험 장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그렇다면 원본 영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모든 추가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외신의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CNN과 BBC 그리고 일본 NHK까지 중국이 영상을 삭제하고 서버를 봉쇄했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그 한 문장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후 중국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룡 프로젝트는 실패했다는 글이 올라오면 몇 분 안에 삭제되고 작성자는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계속 글을 올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글의 작성자는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해명은 기술적 설명이 아니라 정치적 방어에 불과하다. 그는 중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도 그 실패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기술 독립 신화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해명은 거짓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진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두려움의 가장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 중국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청룡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코드명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100년. 뜻은 순수한 재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재시작이 아니라 지워진 과거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요. 세계가 중국의 해명에 혼란스러워하던 그때 한국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난도 어떤 자랑도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 가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며칠 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정기 브리핑에서 새로운 방산 기술의 실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보인 것은 기존보다 30% 이상 향상된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냉각선 구조와 전력 제어 알고리즘은 완전히 새로워졌고 데이터 반응은 이전보다 2배 이상 안정적이었습니다. 세계의 언론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흉내 내려던 바로 그 기술,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섰다. 이 발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해명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대답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 대신 결과로 증명했다. 기술진 인터뷰에서도 단 한 줄의 자부심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남을 따라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향해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의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국, 유럽, 중동의 관계자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전시관 중앙에는 새롭게 공개된 핵심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단순히 성능 향상이 아니라 철저한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체계였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어 장치까지 모든 부품이 오로지 한국 기술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한 유럽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숫자를 믿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은 그저 찬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한국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 규모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언론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기술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발표 이후 중국 내 검색어 1위는 K방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국민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대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명도 없었고 감정적인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음 단계의 기술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한 걸음이 세계의 기준을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논평을 냈습니다. 중국은 모방으로 실패했고 한국은 침묵으로 승리했다.
그 문장은 전 세계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짜 기술 강국의 모습이라며 댓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는다. 그들은 보여준다. 그날 밤 한국 기술진 일부는 언론의 요청을 거절하고 늦은 시각까지 연구소 불을 켜둔 채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누구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우린 우리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한국은 이미 더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발표하는 기술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그들의 침묵은 곧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어보다 묵묵한 결과 한 줄이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서서히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남긴 침묵보다 한국이 보여준 침착한 행동이 더 오래 회자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로 기억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군사 포럼과 국제 언론이 그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신뢰는 모방할 수 없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완벽한 설계가 아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와 그 실패를 기록하며 발전시키는 체계였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강국의 기반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나라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기술 협력 요청이 이어졌고 공동개발, 공동생산, 그리고 공동훈련이 늘어났습니다. 그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신뢰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고팔 수 없는 그 가치는 한국이 오랜 시간 쌓아온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대부분 거절했고 다음 연구를 위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손끝엔 자부심이 있었지만 그 자부심은 외침이 아닌 책임으로 남았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이 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걸 스스로 믿습니다. 그 말은 들을수록 묵직했습니다. 국제학계에서는 K기술의 철학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세상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이미 모두가 느끼고 있던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건 이후 중국은 다시 기술 자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최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강함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요. 세계는 그 차이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수치로 평가되지 않았고 그들의 노력은 데이터보다 사람의 손에서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믿은 건 성능표가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였습니다. 그 후 한국의 새로운 기술이 발표될 때마다 세계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능할까? 가 아니라 이번엔 또 어떤 놀라움을 줄까? 로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기대로 그 변화가 바로 신뢰가 만든 벽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첫 소식을 들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기술 논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요.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건 복제된 설계도가 아니라 그 설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걸었고 결국 세상이 따라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여전히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그 신뢰의 벽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